오늘도 약간 줌이 끊기는 것 같지? 그 느낌이 끊기는 것 같아. 약간 딜레이가 있네요. 둥둥둥둥둥 둥두둥두두둥 둥둥둥둥둥 둥둥둥두두둥. 아직도 안 들어온 친구도 뭐지? 어, 안녕하세요. 지금 아직도 안 들어온 친구가 있군요. 질문해야 될 문제들 질문해 주시고요. 음, 음, 지금 한 두 분 정도. 음, 음, 질문할 때 문제도 질문해 주시고요. 음, 또 누가 안 왔지? 왔고. 네, 질문해야 될 문제도 질문해 주세요. 아, 보시면은 24번, 24번, 36번, 37번, 41번, 44번, 48번, 49번, 41번, 13번, 17번. 저 이렇게인가요?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친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정역에 정의된 함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두 함수가 무슨 관계죠? 딱 봐도 느낌 딱 오지 않나요? 그리고 역함수 관계라는 거 보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fx를 살짝 y라고 둔다면 y는 fx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역함수랑 바꿔볼게요. 이 친구 y 이항해 주시고요. 양변 제곱해 주시면은 식이 이렇게 되고요.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면 y는 x-1 제곱 마이너스 1 되니까 이 친구 gx하고 fx의 역함수하고 gx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되고요. 결국에는 f15를 구하라는 거랑 같으니까 결국 루트 16 더하기 1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7번이에요. 자, 17번은 자, 요거 조금 설명을 할게요. 요거 조금 설명을 합시다. 전에도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fx가 gx보다 크고 아이고 글씨 이상해. fx가 gx보다 크고 이 gx가 hx보다 크다라는 것을 얘를 그래프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프로 해석하면 y는 fx가 위에 있고 그러니까 y는 hx가 가장 위에 그려지고 네, 늦게 오신 친구는 질문 미리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 친구 y는 fx는 아래에 있고 요 사이에 뭐가 있다? gx가 그려진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요 17번은 제가 그래프로 해석한다면 요 유리함수가 말이야. 요 유리함수가 그려지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려지고요. 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y는 mx하고 y는 nx 사이에 존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애매한 게 있고 확실한 게 있으면 뭐부터 그리는 게 좋아요? 확실한 것부터 그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유리함수부터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 유리함수를 그려보시게 된다면 이 친구는 x는 1이라는 정근선과 정근선 공식에 의해서 y는 2라는 정근선 공식을 가지죠. 자, 일반형일 때 제일 빨리 그리는 방법은 이 친구 요 y절편 찾아가지고 그리는 방법이라고 했죠. 이렇게 y절편을 찾아서 그려줍니다. 이상하다. 그냥 내가 그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대충 그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뭔가 뾰족해 보이지만 기분 탓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녀석은 그러면은 제대로 그린 거 맞죠? 그지? 응. 잠깐만 이상한데? 반대쪽 같은데? 그치 그치. 내가 y절편을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죠. 죄송합니다. y좌편이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그치?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그러면 이 친구 제한된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돼요? 제한된 범위 2에서부터 6까지 그려야 되니까 시작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겠고 시작점의 좌표는 2,7이 되시겠고 끝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다? 끝점의 좌표는 6,3이에요. 6,3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일부분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일부분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의 일부분이 자,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y는 mx하고 그렇죠? y는 mx하고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 y는 nx. 그러니까 y는 nx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y는 mx가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m 값의 최대값은 언제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는가? 6,3을 지날 때가 어떻게 되는가? 지날 때 최대가 되심으로 이때 기울기는 얼마가 되신다?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시겠네요. 이 친구는 n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 y는 nx는 2,7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최소죠. 그래서 n값의 범위는 최소값 2분의 7을 가지니까 이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2분의 8, 즉 2번이 정답이다. 되셨나요? 추가 질문이 있네요. 23번도 추가 질문. 24, 26, 그 다음에 36. 네, 이렇게가 추가 질문이고요. 자, 요 녀석은요. 그러니까 이게 요 그래프 fx가 a를 지난다는 게 딱 바로 보이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돼? y는 x하고 y는 fx를 연립하면은 연립 x에 대한 방정식 그는 교점의 x좌표야. 그죠? 연립 x에 대한 방정식 근이 나오는데 그 녀석은 교점의 무슨 좌표다? x좌표다. a하고 0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친구의 교점이 0,0과 뭘로 나오시게 된다? a,a로 나오시게 되죠. 그래서 알파는 a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원점 대칭한 그래프라고 했으니 베타는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두 개 곱했는데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된다? 2가 정답이겠죠. 왜냐하면 a제곱이 4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역함수를 의외로 좀 잘 못 구하시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한번 역함수를 차근차근 구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살짝 보여줬는데 y는 fx에서 말이야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는가? 4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잘 봐요. 역함수를 할 때는 치역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녀석의 치역이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의 치역.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이 녀석은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0 이상이니까 치역 또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렇죠? 역함수를 직접 구할 때랑 아닐 때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구하는 게 베스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는 역함수의 개수 자체를 물어봤으니 안 구하고 못 빼기겠죠. 그렇죠? 될 수 있으면은 안 구해서 구하는 게 가장 좋다. 역함수는. 자, 그러면은 이 친구에서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 친구 양변에 1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4 곱해주고 그렇죠? 4 곱해주고 이 친구 제곱근 이용하시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y 플러스 1인데 지금 문제에서 이 녀석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 이상이 되겠죠? 양의 제곱근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양의 제곱근이 되시겠고 이항해주면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치역이 중요한 거야. 왜냐? 자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구할 때 x하고 y 위치만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을 x 대신 y를 대입하고 y 대신 x를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바꿔줘야 돼. 정의역과 치역 즉 정치를 바꿔. 정치 봐라. 죄송합니다. 원래 수업 시간 정치 발언 하면 자 하면 안 되지만 정치를 바꿔야겠죠. 정의역 치역. 리액션 좀 해줘 선우야. 너무하네 진짜. 리액션도 안 해주고. 어 어? 무시할 거라고? 너는 리액션을 잘해줘야 돼. 오프라인 나왔잖아. 네가 리액션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자, 바꿔주시면요. 치역이었던 녀석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정의역이 되는 거죠. 정의역이 되시겠고요. 자, 자, 요렇게 되시고요. 그러면 A 값이 뭐가 된다? A 값이 2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를 구해야 된다? F 역함수는 이제 구했죠. 여기가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A나 B는 3이 되시겠고요. 대입하시게 되면 F 역함수 3은 함수값이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어, 막 그런 질문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제일 난감해요. 선생님 언제 그래프 그려야 풀어야 돼요? 라든가 언제 그 식을 구해야 역함수를 써야 되냐? 그러니까 이 녀석도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 선생님 이거 그래프 안 그리고 풀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할 말은 없는데 그래프는 될 수 있으면 그려서 푸는 게 좋죠. 어. 그 숙제 문자 같은 보내실 때 가끔씩 그래프가 너무 없으신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프는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특히 좀 잘 그리면 잘 그릴수록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정근선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친구 정근선 공식 이용하면 x는 마이너스 1, y는 a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어, 어. 자,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되시고 y는 a 정근선. 유리 함수가 뭔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요 y는 x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차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삼각형의 이름 뭐다? 이 삼각형 이름 뭐다?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5도지. 그렇죠. 이쪽 길이만 알면 되겠네요. 이쪽 길이를 A라고 뒀을 때, 그렇죠? 이제 A라고 두면 안 되게 K라고 둬야 되겠구나. 넓이가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6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6이어야지 삼각형 넓이가 36이 나오겠고 그러시다면 요 녀석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가? 요 녀석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될 테니까
이 친구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6만큼 더해져 평행 이동한 거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렇지. 이 친구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이 a는 어떻게 된다? 5가 되셔야지 마이너스 1,5를 지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음,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지난달에 소질 검사에서 어떤 호수의 생물학적 지표가 10%였을 때 이번 달 이 호수의 소질 검사를 검사한 결과 유색 식물의 수는 2배, 유색 식물의 수는 2배, 무색 생물의 수는 3배가 되었다. 이번 달 이 호수의 생물학적 지표는 몇 %였을까? 일단 10부터 봅시다. 10부터 보시면 음, 상황이 지난달의 상황이 있죠. 지난달의 상황은 x 더하기 y, y는 어떻게 된다? 100 곱하기 100한 게 10 되는 거죠. 이번 달은 x가 몇 x가 된 거야? 2x 된 거 아니야? 그리고 y는 어떻게 됐어요? 무색 식물의 수가 3배가 됐으니까 얘는 3y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구하라는 거지. 자, 분수식에서는 문자의 개수를 줄여주면 약분이 잘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 식을 어떻게 바꿔주자면 양변에 10을 나눠준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x로 곱합니다. 곱하시면은 10y는 x 플러스 y가 되시면서 x를 몇 y로 바꿀 수 있어? 9y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9y로 바꾸는 순간 약분이 쓱 돼버린다. 그쵸? 그쵸? 7분의 1이 돼. 그러면 7분의 100 되겠죠? 얼마요? 몇 번이요? 14.3. 1번이 정답. 됐죠? 얍. 됐죠? 이거 은근 많이 질문했다. 36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요. 네. 문자의 개수를 줄이면 약분이 잘 됩니다. 분수식은. 음, 자, 아래 그래프에서 잘린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음, 요 녀석은 말이야. 함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좌표를. 즉 무슨 말이냐면 F1은 그러니까 세로로 된 길이는 y 좌표 차잖아요. 그래서 두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의 차를 보시게 된다면 최대한 계산을 치지 말자. 그러면은 2분의 4 빼기 3분의 4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좌표가 1, 2분의 4고요. 요 친구의 좌표가 1,3분의 4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안 돼. 계산하면 규칙성 안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F2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F2의 경우는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의 차니까 잠깐만 잘못 구했네? 1 집어넣으면 이게 아니잖아. 1 집어넣으면은 1,4 되고 얘가 1,2분의 4 되지. 죄송. 여기가 잘못됐네요. 1분의 4 빼기 2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 식이 2분의 4 빼기 3분의 4가 되죠. 그러면 느낌 싹 오지 않아요?
어차피 몇 개는 안 되니까 다 써봅시다. 그쵸? 다 더하면 소고령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쳐버리면, 아이고, 계산을 쳐버리는 순간 얘가 규칙성이 안 보이는 거야. 5는 5분의 4 빼기 6분의 4가 되니까 이 녀석 이제 싹 다 더하시게 되면 요렇게 소거되죠. 그래서 앞대가리 하나 삼고 뒷대가리 하나 상관없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그 준식이가 4-3분의 2가 되어서 통분하시면 3분의 12-2니까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됐죠? 네. 그 다음 음, 함수 fx에 대해서 띠로리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여라. x의 값을 구하여라. 어, 어떻게 하면 잘했다라고 소문날까?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직접 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무식하게 대입을 해버리는 거지. 그냥 x 자리에다가 팍 그냥 이거를 대입하는 거야. 아, 내가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이 번분수를 안 배운 친구들이 있더라고. 혹시 번분수 안 배우신 친구 있어요? 응. 아니, 이거 안 배운 친구들이 간혹 있어. 아, 옛날에 있었어. 응. 번분수가 뭔지는 다 알죠? 모르시는 친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분분수식이 있으면 분모 분자의 최소 공배수인 1-x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아, 처음 들어봐요? 번분수? 있잖아. 있다니까. 처음 들어보는 친구가 있대잖아. 처음 들어봐요? 아, 번분수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분수에다 분수꼴이 되는 거야. 번분수라고요. 외국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된, 그, 이거를 이제 한국 애들은 이런 식으로 곱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 번분수. 그래서 BC분의 AD,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맞아, 원칙은. 자, 만약에 이런 식이 돼 있어. 이것도 번분수식이지. 그럼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하는 게 맞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x제곱 y를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곱해주면 식이, 번분수식이 간단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번분수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근데 아니면, 근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계산했으면 좋겠거든. 만약에 3의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3 나누기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제 3 곱하기 2가 바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굳이 애들이 이렇게, 한국 애들도 그래. 이렇게 바꾼다면 이렇게 하시니, 아, 극혐이에요, 진짜. 바로 곱하기, 그러니까 2분의 1을 나누는 거는 2를 곱하는 행위와 같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4분의 3분의 2 이렇게 번문수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4분의 3에서 그냥 2 나누면 되잖아. 8분의 3 바로 나오면 되는데. 이거 바로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번분수식 이렇게 쓰는 친구 진짜 극혐이에요. 알겠어요? 누가 분모고 분모가 분자인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거 줘야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번분수식이라고 해요. 분모 분자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1-x 마이너스 1 플러스 x 괄호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계산하시게 되면은 쓱쓱 소거해주고, 쓱쓱 소거해주고. 그럼 이제 뭐가 된다? 응? 뭐야? 잘못 계산했나? 아니지, 아니지. 얘가 소거되는 게 얘가 소거돼. 쓱쓱 소거되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 분의 어떻게 돼? 2 되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되죠. 자, 요 식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요 식이. 요 식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 x분의 1로 계산되는 얘가 결국 마이너스 x라는 얘기죠. 방정식이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시면 되겠다.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두 번째 풀이는요. 두 번째 풀이는 자 봐. 두 번째 풀이는 요런 풀이도 가능해. 번분수가 하기 싫다. 그렇다면은 요거 어떻게 해주느냐? 양배를 뭐를 합성해 주는 거야? 역함수를 합성해 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좌변은 항등함수가 되잖아. 그럼 우변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또 뭔 짓을 할 수 있냐? 뭔 짓을 할 수 있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역함수 x는 어떻게 된다? 역함수 x는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치? 자, 그리고 잘 봐. 원래 원함수가 얘였잖아. 이거 유리함수처럼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친구 역함수 공식에 의해서 대각선분 바꿔주고 부호도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1 대각선분 바꿔주고 부호도 반대로 바꿔주시면 요거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인정이죠?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 역함수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친구 식이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다는 거니까 이 친구는 이제 x자를 쓱 곱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 돼서 전개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제곱이 1 마이너스 x 제곱과 같다는 거에서 x 제곱이 1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 풀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4번은요.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접하는 게 다른 건 알지? 그렇죠? 다른 얘기예요. 그럼 언제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점근선이 하나는 x는 마이너스 2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3이네요. 이제 x는 1이네요. 점근선이. 이거 살짝 내려주세요. 자, x는 마이너스 2고 y는 1 되시고요. 그 y절편이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나요? 정근선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지는 대칭삼곡선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랬을 때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그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하고 접할 때가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언제다?
요때 하고 요때겠죠. 그치? 여기는 딱 봐도 음수죠. 양수 K는 이때밖에 없겠네요. 그쵸? 요 경우밖에 없겠다. 그쵸? 막 이렇게 우기면 안 돼. 아, 선생님 여기서는 교점이 없는데요. 막 이렇게 우기면 안 돼요. 이때는 교점이 하나인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안 그렸을 뿐이죠. 그리고 내가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할 때가 뭘 쓴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유리함수하고 직선이 접할 때. 뭐 판별식, 연립해서 판별식 쓴다고 했죠. 연립해서 판별식 쓰시면 돼. 연립해서 판별식 쓰면 됩니다. 됐죠? 정게스 해주고 이항스 해주면 3k 플러스 3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판별식 D는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이 친구들 판별식이 D가 0. 그러니까 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플러스 8k 마이너스 12. 아, 이게 계산이 이렇게 된다고? 뭔가 이상한데? 잘못 계산했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x 빼먹고 k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k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k구나.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죠. 여기가 가운데가 마이너스 6이고요. 그렇다면은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k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k는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 27번. 음, 다음 세 녀석 중에서 두 녀석만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할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닌 것은 음, 정답은 2번이죠. 나머지 1, 3, 4, 5가 된다는 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음, y는 1번이 되는 이유 y는 루트 x를 기억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하시면은 요거는 이거는 x 대신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x 마이너스 3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기억하시게 되면 요 친구 루트 x 마이너스 3이 되고 기억을 한 번 더 하시게 되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2번은 위에 걸로 불가능하고요. 3번은 요거 뭐 하신 다음에 이 녀석은 리얼 해주시면 되죠. 리얼은 어떻게 한다? 리얼은 y축 대칭은 x 대신에 뭘 대입해라?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그렇죠? 하시게 되면은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된 다음에 이 친구에다 다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y는 루트 어, x 마이너스 3이 대입되면서 3번이 되죠. 그죠?
그래서 4번의 경우도 뭐랑 뭐를 해주시면 돼요. 뭐 순서와 상관없이 뭐 디귿 해주고요. 디귿 해주는 게 사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y는 루트 x가 되고 리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얼 해주면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돼서 4번도 되고요. 5번의 경우도 이 친구 뭐 해주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해주고 이거는 사실 원래는 얘는 y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야? y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y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건데 사실은 이 친구는 미연해 주시면 어떻게 되나?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가? 디귿을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5번도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것들을 다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8번 이것도 유명한 문제고 많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요 가운데 있는 아까 전 요거 몇 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사실은. 아까 처음 풀었었던 요 17번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랑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야? y는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의 일부분이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셔야 된다는 얘기야. y는 a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2ax 플러스 a 플러스 1 요 친구하고 요 그래프 요 두 그래프 사이에 그려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애매한 게 있고 확실한 게 있으면 뭐부터 그리자? 확실한 거부터 그리자. 유리함수 그려주시면은요. 이 친구는 점근선이 x는 1이고 그렇죠? x는 1이야. 그 다음에 y도 1이야. 그런데 요 유리함수는 y절편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는 1, 4분면 쪽하고 3, 4분면 쪽에 유리함수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가 그려질 거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친구는 시작점이 x가 2일 때니까 2,3에서부터 3, 어디까지 그려집니까? 3,2분의 4 보면 3,2까지 이렇게 싹 그려집니다. 이 친구 일부분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친절하게도요 요 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꼭지점이 어떻게 된다? 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뭐 글씨가 컨디션 안 좋네요.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꼭 표준형으로 바꾸면 꼭지점 둘 다 뭐가 된다? 1,1이 되시니까 자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요 bx 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친구가 이렇게 되고요.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요 친구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y는 bx b-1의 제곱 플러스 1. 요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되고 요 펑퍼짐하게 어떻게 되는가? 펑퍼짐하게 요런 2차 함수가 아래쪽에 있어야 돼. y는 a x-1의 제곱 플러스 1이 아래쪽에 있으셔야겠죠. 그치? 그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가? 요 친구 또한 어떻게 되는가? 2,3을 지날 때가 어떻게 되는가? 지날 때 뭐가 되고 최소가 되겠고 이 녀석도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아까 먼저 똑같이 3,2 지날 때
최대가 되겠죠. 왜? 우리가 그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고, 그렇지? B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해서 집어넣어서 푸시면은 정답 구할 수 있겠죠? 잡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4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49번은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야겠죠? 그래프부터 그려보시면은 요거 표준형으로 살짝쿵 바꿔볼게. 표준형으로 살짝쿵 마이너스 x로 묶어주시면 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은 어떻게 되나요? 시작점이. 그렇지, 1,5가 시작점이다. 시작점이 1,5고요. 몇 사분면 쪽으로 쌓여? 얘는. 얘 기본형이 얘거든. 기본형이 얘란 말이야. 몇 사분면으로 쌓아야 돼? x도 음수, y도 음수니까 3, 4분면으로 쌓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아니면 정의역, 치역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1,5에서 1,5에서 3, 4분면 쪽으로 쏘는데 이 친구도 뭐가 생기겠어? y 절편이 생기지 않겠니? 3, 4분면 쪽으로 쏘면 y 절편은 그래서 얼마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y 절편이 x에다 0 집어넣으시면 3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 이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려면 1사분면에 있는 좌표랑 교점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진 요 녀석과 만나야 돼요. 4분면은 경계 제외입니다. 얘도 위에 또 필기하자. 모든 4분면은 분면은 x축, y축 제외. 그래서 이 친구는 0,3 지날 때가 k가 최소. 근데 경계 제외죠. 그 다음에 1,5를 지날 때 k 최대가 되고 얘는 경계 포함입니다. 그래서 0,3 지났을 때니까 k는 3보다 커야 되고요.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1,3 집어넣어지게 되면 4보다 작아야 되겠네. 응? 응? 이상한데? 6보다 작아야 돼. 그렇죠? 6 더하기 5 해서 정답 1번이 되시겠네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 6분부터 다른 것 좀 설명할게요.
6분이 수업 시작이에요. 6분까지 쉴 겁니다. 네, 착석해 주시고요. 네. 착석해 주세요. 착석하셨나요? 채팅창에 착석이라고 쳐주세요. 네, 다들 오신 것 같은데. 다 오셨네요. 네, 오늘은 뭐 할까요? 오늘은 경우의 수를 좀 뒷부분을 좀 마무리합시다. 색칠하기도 했고요. 교란 순열도 했고요. 노가다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순열을 한번 해볼까요? 순열. 순열. 순열 조합이 어렵죠. 그치? 오히려 원순열이나 중복 순열보다 순열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순열 조합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순열은 뭐를 하시는 녀석이다. 순열 조합은 일단 순열 조합에서 순열 조합의 공통점 뭘까요? 아, 공통점이 있어요. NTR이라고 썼을 때 P는 퍼뮤테이션인데 얘는 대상이고요. 얘가 시행을 하는 건데 R번에 시행을 하는데 대상이 서로 다른 대상이에요. 순열도 서로 다른 대상이고요. 조합도 서로 다른 대상이에요. 서로 대상이 중복 가능한 것들은 우리는 뭐를 써요? 중복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들은 우리는 중복 순열을 쓰거나
아니면 가포순도 있어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바나나 알지? 배열하는 거. 우리 요 바나나 배열하는 거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얘도 대상이 A라는 대상이 3개 중복되어 있고 N이라는 대상도 2개 중복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중복 순열 중복 조합 N-파이 R과 N-PR도 대상이 중복 가능하고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 내가 순열 조합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일단 서로 다른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상이라고 주어졌을 때 순열 조합의 아이들을 일단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시행은 어떤 시행을 하는가? 순서를 고려하는 시행을 해요. 이게 이제 순열과 조합의 차이죠. 그리고 자리와 위치를 구분합니다. 자리와 위치가 구분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순열의 아이들을 쓰고요.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2가지의 상황에서 순열을 씁니다. n개의 서로 다른 n개의 대상은 n개를 r번 배열하는 거죠. 이 친구가 정이지. 이 친구가 정이에요. 또 우리가 언제 또 많이 사용하냐면 n개의 자리가 있고요. r번 배열하는 경우 또는 r명 배열하는 경우 요 녀석도 그 자리가 n개의 자리가 있으면 이게 무생물이잖아. 그치? 자리가 n개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게 순열이구나라는 생각을 못 해요. 예를 든다면 뭐 요런 상황이겠죠.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자리가 이렇게 4개 있어. 3명의 학생이 안 거야. 3명의 학생이 온 거야. 3명의 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예상해야 돼? 첫 번째 학생이 왔을 때 요 4개 자리 중에 한 군데를 앉겠죠. 그렇지? A가 앉는다면 나머지는 나머지 한 명은 또 3개 자리 중에 한 개 선택하고 나머지 2명 자리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P 3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죠. 숫자를 줄여가면서 곱하죠. 맨 끝에 얘가 곱해집니다.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몇 번 곱했다는 거야. R번 곱했다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요거를 나열 공식이라고 할게. 되셨나요? 나열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나열 공식과 그 다음에 요 친구도 한번 해볼까요? n 계승이라는 게 있죠. n 계승. n 계승을 뭐라고 써요? 우리가 주로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n 팩. 줄여서 n 팩이라고 했죠. n 계승은 어떻게 된다? 숫자를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1까지 곱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신다면 자, 요 n 계승이 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성질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녀석은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을 나열했었을 때하고 동일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 녀석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팩과 동일하죠. 그렇죠?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애들 은근 잘 계산 못하는 것 중에서 10팩 더하기 8, 10팩 더하기 9팩 더하기 8팩 이런 거 잘 계산 못하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팩으로 바꿔주고 얘는 9 곱하기 8팩과 같죠? 나열했을 때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뭘로 묶어준다? 8팩으로 묶어줘서 90 더하기 9 더하기 1 되니까 100 곱하기 8팩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그렇지? 이거 은근 잘 못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자, NPN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열 공식을 쓰게 되면 뭐라고 똑같아요? N팩과 똑같죠. 그렇죠? N팩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요 NPR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친구를 무슨 공식이라고 할 거면 편의상 팩 공식이라고 할게요. 분모는 차팩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분자는 대상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차팩분의 대상팩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하나 생겨. NPN을 팩 공식에다 넣잖아. 그럼 어떻게 돼버려? 0팩분의 N팩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0팩은 뭐지? 뭘로 정의해야 된다? 1로 정의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애들이 역겨워요. 아니 0번 배열한 게 어떻게 0이 아니고 1이냐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건 아니에요. 잘못 생각했어. 그러니까 음, 이런 거야. 일단은 우리가 A의 빵승도 1로 정의한 마당에 우리는 계산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을 그냥 정의를 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팩을 1로 정의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너네 그 EC0도 사실 뭐야? 계산을 하면 1이지. 그러니까 0명 뽑는다는 게 아무런 시행을 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그게 경우의 수가 0이 아니고 1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어떤 시행을 하지 않은 것도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선우가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럼 나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 존나 이 새끼 갈궈가지고 에이, 나와봐. 야, 이렇게 사야 되겠어? 인생 똑바로 안 살래? 뒤질래? 너 이래서 대학 가겠어? 이렇게 갈굴 수도 있고 아니면 아휴 인생이 불쌍하다. 쟤도 뭔가 사연이 있겠지. 뭐 여자친구한테 차였거나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인생이 불쌍해서 잔소리를 안 할 수도 있죠. 잔소리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안 하더라도 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지? 경우의 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워하지 않는 것 또한 어떻게 되는가? 경우의 수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시행하지 않는 것 또한 경우의 수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시 0도 뭘로 계산되는 거야? 1로 계산되거든. 그렇잖아. 계산해보면 0으로 계산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건 좀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냥 정의를 합니다. 0팩을 1로 정의하고요. 1팩을 뭘로 정의한다? 1로 정의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이게 조금 역겨워 하시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정의니까 외우자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잘 봐. 나열 공식은 주로 언제 쓴다? 대부분의 문제에 쓰죠. 대부분 문제에서 너네 그러니까 수년 문제 풀 때 이 친구를 이렇게 풀어요? 너네 여기 보면
P3, 4P3 할 때 이 친구는 이 친구는 1팩분의 4팩이구나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 그냥 어떻게 해요 얘를? 나열 공식을 쓰잖아 대부분. 그치? 특히 이제 시행이 뭐일 때, 시행이 숫자일 때 우리는 나열 공식을 씁니다. 그럼 팩 공식은 언제 씁니다? 시행이 뭐일 때, 문자일 때 팩 공식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리고 증명 문제에서도 팩 공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되겠나요?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인간 설명이 된 거야. 그렇죠? 인간 설명이 됐어요. 요거는 이따 설명하면서 합시다. 아, 그런 건 안 할게. 7의 배수 판정법 이런 건 안 할게요. 알겠지? 그런 건 안 할게요. 배수 판정법은 알아요? 이거 모르시는 친구 있을 텐데. 2의 배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 자리가 뭘로 끝나야 된다? 0, 2, 4, 6, 8로 끝나야 되고 5의 배수는 0 또는 5로 끝나야지 5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는 어떻게 된다? 각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9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9가 돼야 되고요. 4의 배수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끝자리 수가 0, 0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4의 배수가, 특히 4의 배수 판정법을 잘 모르고 알아도 애들이 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숫자 3개를 선택해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고르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숫자 3개를 뽑을 때 이게 전체 숫자 합이 얼마예요? 10이잖아.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빼야지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4를 빼가지고 1, 2, 3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 합이 6이니까 3의 배수가 되겠고, 이걸로 배열하면, 그치? 4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3을 1을 빼버리면 2, 3, 4 되면 어떻게 돼? 다 더했을 때 합이 9가 되니까, 그치? 이 친구 배열하셔도 3의 배수가 되겠죠. 그치? 전체 합을 이용을 해서요. 누구를 빼줄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생각하기가 좀 낫죠. 그치? 그러면 1, 2, 3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이죠. 이 친구 3팩이지. 3팩 2번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요게 어려워요. 4의 배수. 은근 빠트려먹기 쉽거든요. 특히 순열 조합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순열 조합이 망가지면 확통이 다 깨지잖아. 그지? 확통에서도 많이 쓰니까. 요 친구도 봅시다. 얘는요. 끝에 자리 수가 뭐가 돼야 돼? 4의 배수가 돼야 되지. 그렇지? 이거를 다 녹아다 쳐야 되는 거야. 제일 처음에 뭐가 있겠어? 뭘로 끝나는 거야? 0, 4로 끝나는 경우 있겠지. 그 다음에 0, 8 이런 식으로 다 녹아다 쳐야 돼. 0, 8 안 되지. 그 다음 뭐 있어? 1, 2 돼요. 3개 뽑는다고 했지? 1, 2 1, 2가 끝에 오면 되죠. 1, 6 안 되고 2, 0 있어요. 이게 이렇게 빠트려 먹기 쉽다니까. 다 하나 세줘야 돼. 2, 0.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 4. 2, 8 안 되죠? 3, 2가 돼요. 그쵸? 3, 2, 3, 6 안 되고 4, 0. 4, 4 안 되고 서로 다른 숫자 3개. 안 되죠. 4, 4 안 되고요. 4, 8 안 되고 그다음부터는 나오는 숫자가 없겠죠. 케이스가 몇 개 있다? 6가지. 이 6가지 케이스로 푸셔야 됩니다. 그럼 요때는 어떻게 되는가? 앞에 자리에 몇 개 올 수 있어? 총 5개의 숫자에서 2개 제꼈으니까 3가지 나오겠지. 얘는요? 0이 못 오죠. 2가지밖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0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3가지고요.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두 가지로 계산이 됩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이 친구를 싹 다 더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5의 배수는 끝에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죠? 첫 번째,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선택했는데 끝자리가 5로 끝나는 경우.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자리를 몇 가지 경우의 수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 1, 2, 3, 4 중에 하나가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4가지. 자, 만약에 1이 왔다 치자. 했다 치자를 아이디어 좋아요. 그럼 그 다음 자릿수는 1, 5 빠졌으니까 0, 2, 3, 4 다 올 수 있죠. 4가지. 그 다음 여기는 3가지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끝에 차리가 뭐가 오시는 경우? 0이 오시는 경우. 그럼 끝에 자리에 0이 오시게 되면 이 첫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로 올 수 있다? 5가지가 아니죠. 아, 5가지죠. 1, 2, 3, 4 다 올 수 있지. 1, 2, 3, 4, 5 다 올 수 있어. 5가지. 만약 1이었다 치면 그 다음 녀석은 4가지. 그 다음에는 3가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거 더할 때도 약간의 쟁승인데 물론 이렇게 다 하겠죠. 이렇게 안 하시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거 더할 때도 곱하기 자랑하지 말고 12로 묶어줘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거 알겠지? 이렇게 계산 12 곱하기 9로 계산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알겠죠? 요거 배수 판정법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요 친구는 요거 조금 설명하고 싶어요. 이제 이거 설명하기 전에 너네가 순열에서 요거 이 자리나 위치가 구분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리와 위치가 구분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순열을 갈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문제 한번 해볼까?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요. 자, 가족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는데 내가 있고 그랜드 파더가 있고요. 골키퍼 아니야. 그랜드 마더가 있고요. 게임 마스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앞줄에는 3명 배치하고요. 뒷줄에는 어떻게 돼? 2명 배치하려고 해. 이 친구의 경우의 수는 뭘까요? 5명이라니까. 5팩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 5팩. 이거를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5명 중에서요, 3명 뽑아서요, 3명 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남은 2명에서 2명 줄 세우 뽑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2명 줄 세우면 안 되나요? 똑같아요. 되긴 되는데 뭐가 훨씬 빠르다. 그냥 바로 순율로 생각해도 빠르다는 거지. 저 무슨 말이냐면 요 첫 번째 자리에 그치 센터는 나죠. 그치 센터는 내가 돼야지. 항상 주인공은 나은 거야. 센터 자리는 그러면 센터 자리 내가 딱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잖아. 그 5가지 중에 내가 왔다고 치면은 내 왼쪽과 오른쪽과 왼쪽 뒤와 오른쪽 뒤가 구분이 되죠. 위치가 자리랑 위치가 구분 나를 기준으로 구분이 된다면 이 친구는 순열을 바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열의 식을 이용하는 방법. 아까 증명할 때는 뭐를 쓴다고 했어요? 주로 팩공식 쓴다고 했죠. 그럼 얘는 팩공식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차팩분의
대상팩 됐어? 은 어떻게 돼? n 곱하기 얘도 차팩 하시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대상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친구 분자 계산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n팩 되니까. 그치? 증명됐다 하고 끝 하면 돼요. 수면의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번 배열한 거야? R번 배열하는 경우는 뭐랑 같냐면 첫 번째 자리에 한 명을 배열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n 가지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첫 번째 자리에 한 명 배열해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남은 자리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은 자리에 n-1개 자리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은 자리 알지? 남은 명수죠. 남은 자리가 아니죠. 남은 명수 n-1명을 r-1번 배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음, 이런 거 할 때도 팁을 좀 준다면 요거 n-1은 30 이렇게 했을 때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지 말고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 곱이잖아. 뭐 곱하기 뭐야? 6 곱하기 5죠. 약간 이런 부정방정식 느낌으로 푸시는 게 훨씬 계산이 빠르다라는 거. 요거는 뭐 써야 되겠어? 나열 공식 써야 돼, 팩 공식 써야 돼. 시행이 문자일 때는 뭐 쓰는 게 좋다. 팩 공식이 낫다. 그래서 차팩분의 대상팩. 그러면 6팩이 720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가 얘랑 정확하게 약분이 돼요. 양변에 곱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 요렇게 되지. 1 되잖아. 그러면 R이 바로 3 나오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시행이 문자일 때는 팩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낫다. 됐죠? 음, 음, 요런 거는 안 할게요. 쉬우니까. 요게 중요해요. 3명이 이웃하도록 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3명이 이웃하도록 쏘는 경우는. 그렇지. 여학생 3명을, 여학생 3명 있어. 누가 봐도 여학생이죠? 자, 그렇죠? 여학생 3명 있어. 여기 한 묶잖아. 그 묶으면 어떻게 돼? 한 묶어버리면 이제 빈 여자가 되는 거야. 알겠지? 빈 여자. 몸무게가 150g. 죄송해요. 자, 헛소리 한번 해봤어. 자, 그래서 여학생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묶음 내에서 배열되는 경우가 있겠죠. 3팩. 이게 묶음 내에서 배열되는 3팩과 연속적으로 이제 배열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뭐가 와? 5팩이 오지. 왜? 한 묶음하고 남학생
다시. 다시. 들리죠? 다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절대로 요 사건으로 풀지 마세요. 요 사건을 절대로 풀지 맙시다. 왜냐, 2명만 이웃하는 경우랑 3명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되는데 케이스가 그지같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채팅창이 난리 났어요. 마이크 켜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꺼졌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봐. 밑에 적혀 있죠.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양끝과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 아이디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학생이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되지. 전날 싸운 거야. 여학생들끼리. 야, 우리 손절해. 앞으로 말 섞지 마. 너 재수 없어.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손절 치기로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웃해도 되는 남학생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먼저 배열하죠. 그래서 4팩. 그렇지? 그 남학생들을 배열한 다음에 양끝과 사이사이면 몇 개 자리에서 5개 자리에서 몇 명 끼워 넣어야 돼. 3명을 끼워 넣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5P 3E가 되지. 왜냐? 순서가 고려가 되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 N개의 자리에 R번 배열하는 거는 NPR이라고 했지.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의외로 좀 애들 많이 틀리죠? 그치? 요거는 쉬우니까 그냥 그만 풀게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자, 사범대로 서면 안 되고 교대로 써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얘가 남녀 순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수로 쓸 수 있어? 여남 순으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녀로 쓸 수도 있고 여남 순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2가지. 그렇지? 그리고 남녀 순으로 썼다고 했을 때 남녀 쓴다고 했을 때 남학생 3번 배열해야 되고 여학생 자리에 3번 배열해야 되니까 3팩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지? 뭐 이런 거는 할 줄 알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 요거 의외로 좀 잘 못하겠죠? 어? 그러니까 이게 노가다 하는데 야씨 순열을 좀 쓰자고. 야, 우리는 원래 있잖아. 우리 부모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어? 이거 명언이에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이걸 왜 노가다로 쳐? 요거 잠깐 볼까? 자, A, B, C를 내가 배열을 해볼게. A, B, C 배열하는 거 6가지죠. 사전식으로 배열해볼게. 그럼 이제 제일 처음 뭐가 오겠어? A, B, C가 오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주복? 중복 안 되지. A, B, C를 서로 다른 A, B, C를 배열한다고 했을 때 6가지로 나오게 되고. 그렇지? 박, 북카, 경찰, 스바. 됐죠? 이렇게 배열이 되죠. 자, 그러면 요 스바는 몇 번째 오냐라고 했을 때 얘 몇 번째 와요? 이게 6번째 온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요 친구가 요 친구의 총 문자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까지 오시는 총 문자의 개수가 스바가 오는 위치랑 똑같은 거죠.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잘 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 스빗 뭐야 이거 바로 어떻게 해야 이거든. 요 친구가 몇 번째 문자에 오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그러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자, 그러면 잘 봐.
처음에 사전식으로 딱 펼쳤을 때 뭐가 먼저 오겠어요? A로 시작하는 게 먼저 오겠죠? A로 시작하는 문자가 몇 개 온다? 4팩 오게 되지 않겠어? 그럼 B로 시작하는 녀석에도 어떻게 아직 안 오죠? 4팩. C로 시작하는 녀석 중에 있겠지. 그러면 C, A가 먼저 나오겠죠. 몇 개 나온다? 3팩 나오죠. C, B로 시작한 녀석 중에 있겠지. C, B, A로 시작한 녀석 중에 있겠죠. C, B, A, D로 시작한 녀석이 있겠지. 이 녀석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고. 아, 1개 나오고, 그렇죠? 그렇지.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때? 1개. 그 다음에 이거 다음 문자가 뭔 거야? CBA, ED가 1개 나오지, 그치? 총 요거 문자 개수가 이해되죠? 총 문자 수가 뭐랑 같다? 이 친구가 몇 번째 오는지에 대한 문자 열의 번째와 일치한다. 되셨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편하죠? 그렇지? 됐죠?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제일 어려워해요. 실제로 이제 오늘 사실은 요거 풀려고 연습한 거야. 이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애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하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아이디어는 했다 치자라는 아이디어일 거야. 알겠죠? 했다 치자 아이디어 한번 써볼까요? 자, 남학생인 연욱이와 선우가 있어. 그 다음에 여학생인 아이유와 수지가 있어요. 어? 뭐가? 본심이라고요? 아니, 그냥 예시 든 거야. 수학 시간이잖아. 41도 없습니다. 자, 웃으면, 자, 봐. 일단은 이제 놀이기구로 타려고 할 거 아니야. 자, 죄송해요. 자, 놀이기구로 타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첫 번째, 이 연우기가 고민을 하겠지. 뭐부터 고민할까?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아이유랑 커플을 할까? 수지랑, 어? 어? 뭐라고요? 자, 연우기가 누구랑 커플 할까? 누구하고 커플 할까? 고민을 하겠죠. 몇 가지로 고민한다. 몇 가지로 고민해? 2가지로 고민하겠죠. 아이유랑 커플을 할까? 수지랑 커플을 할까? 어? 왜? 왜 0가지라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선생님 29살이잖아. 아이유랑 몇 살 차이도 안 나. 어. 아니,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29살이면 몇 살 차이 안 나. 자, 그래서, 아이고. 아이유랑 커플이 됐다고 칩시다. 이를 했다 치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를 고민하겠어요? 선 넘는다고요? 아니, 이게 수학적으로 예시를 드는 거야. 수학적으로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41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고민할까요? 아, 우리 어느 줄에 앉을까? 지은아, 우리 어디 몇 번째 줄에 앉을까? 막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야, 그치? 몇 가지로 고민하겠어요? 몇 가지로 고민해? 5가지 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쵸? 몇 번째 줄에 앉을까? 그치? 첫 번째 커플이 몇 번째 줄에 앉을까를 고민하겠죠. 몇 번째, 그러면 이제 아이유가 맨 앞줄은 무서워 막 이럴 거 아니야. 뒷줄도 무섭죠. 그래서 한 적당하게 4번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4번째 줄에. 그럼 또 고민하겠지. 뭐를 고민해? 너가 안 쪼겠다. 아니, 연욱이 너가 안 쪼겠다. 아니, 너가 안 쪼겠다. 서로 막 고민을 하겠죠. 첫 번째 커플의 자리
배열이 몇 가지로 나온다 또? 두 가지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욱이랑 아이유가 앉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선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싫겠지만 누구랑 커플이 되었다? 수지랑 커플이 되었다. 그치? 누구랑 커플이 된다?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로 어쩔 수 없이 수지랑 커플이 됐어. 부럽네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겠지. 몇 번째 줄에 두 번째 커플이 몇 번째 줄에 앉을까를 몇 가지로 고민해요. 그치? 네 가지 중에서 고민, 사팩은 아니지. 네 가지 중에 고민하겠고, 그 다음에 자리 배열까지 고민하면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자, 실제로 이제 애들이 좀 뭐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냐면, 요 녀석을 어려워하거든. 요거 한번 볼까? 이게 조금 그지 같은 문제인데, 사관학교 기출 문제인데요. 이게 조금 그지 같아요. 문제가. 자, 그림과 같이 네 개의 자석이 있는데, 앞줄에 두 개, 가운데 줄에 세 개 자리가 있고, 뒷줄에 두 개 자석이 있어요. 뭐가? 어, 배터리가 닳아요. 이게 충전 속도가 못 따라가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음. 신고 먹는다고? 왜? 아이유랑 커플이 이렇게라도 되고 싶다. 상상만으로. 상상으로 할 수 있잖아.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운전석에 자 3학년 몇 명 있어. 그러니까 1학년 첫 번째 학생이 있고 1학년 두 번째 학생이 있겠죠. 그러니까 2학년 첫 번째 학생, 2학년 두 번째 학생이 있고요. 3학년도 첫 번째 학생이 있고 3학년도 두 번째 학생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있는 거지. 6명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한 명이 어디 왔는데? 운전석에 왔는데. 누가? 3학년생도가 운전석에 앉고 1학년생도 두 명은 같은 줄에 이웃한대. 자, 그러면 잘 봐. 운전석부터 앉혀야 되겠죠? 까다로워. 그럼 운전석에는 몇 가지 경우로 오게 돼요? 몇 가지 경우로 온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오겠죠?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 오겠지? 그럼 누가 왔다고 칠까? 3번에 1번 학생이 왔다고 칩시다. 했다 치자란 아이디어가 중요해. 자, 1학년 생도는 같은 줄에 이웃해야 돼요. 그럼 이웃해서 앉는 자리의 위치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자리가 있는 거야. 다시. 이웃하는 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리가 세 가지가 있죠. 그럼 내가 이렇게 이웃하는 자리를 쓰려고 해. 그러면은 이 이웃하는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 그럼 이 친구가 앉는 경우의 수. 1학년 두 명이 앉아야 되잖아. 그러면 1학년 배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나와? 그렇지? 2팩으로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2학년이 1학년이 또 이렇게 앉았다고 치자. 그러면 남은 학생이 몇 명 앉느냐? 이 앉았고 남은 학생 몇 명 있어? 3명 있지. 그럼 남은 3명을 그렇지 네 자리에 앉혀야 되니까 네 자리에다가 3명 앉혀야 돼. 4P3. 요거 식세우라고 하면 애들 의외로 잘 못해요. 그런 거 같지 않니? 할만해요? 할만해요? 할만하다면 뭐 할만은 없다. 자, 요 친구도 어떻게 하시면 될까? 자, A, B가 이웃하는 경우 아까 전에 약간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요렇게 이웃할 수 있고 요렇게 이웃할 수 있고 요렇게 이웃할 수 있지.
이웃하는 자리가 몇 개 있다? 이웃하는 자리가 3개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웃하는 자리에 앉힌다고 생각했을 때 A, B를 앉히는 경우 몇 가지? 그렇지, 2팩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몇 명은 4명을 4자리에 앉혀야 되니까 4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유명한 문제인데요. 잘 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2개의 지역, 한 명은 서로 다른 2개의 지역을 조사하고요. 4명은 개꿀 1개씩만 담당한대요. 그렇죠? 5명이 담당하는 지역을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한 명은 2개를 선택해야 돼요. 이웃하는 2개 지역을 선택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는 공통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웃하는 2개 지역과 사실은 일치하는 건 뭐야? 공통면의 개수와 같겠죠. 인정? 그럼 공통면이 몇 개 나오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나옵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웃하는 지역이 몇 가지로 나와? 10가지로 나오지. 그 중에서 내가 여기 공통면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기 조사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조사할 사람 몇 명 중에 한 명 고르고 5명 중에 한 명 고르고 그럼 남은 지역 4개 남았고 4명 배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의외로 좀 쟤들 잘 못합니다. 질문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한번 심시풀이를 해봤고요. 그래서 순열이 애들이 은근 좀 잘 못해요. 요것도 이거 어디서 본 자가 있지 않아요? 이거 이번 주 일요일 날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요 문제 어디서 봤죠? 그렇지. 잘 봐. 2명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는데 2명이 서로 빈 의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라는 얘기야? 2명 사이에 빈 의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서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어떻게 하면 돼? 이 친구를 배열했었을 때 우리가 배열된 상태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학생이 몇 명 있는 거고 2명 있는 거고 빈 의자가 몇 개 있는 거야. 배열된 상태에서 봤을 때는 5개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누구부터 배열을 하는 거야? 5개의 빈 의자부터 배열하는 거야. 한 칸씩 띄운 다음에 이 5개의 빈 의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 배열이 한 가지죠. 야, 너네 이렇게 생각해봐. 서로 똑같은 공 5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 서로 똑같이 생긴 공 5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지. 그렇잖아. 서로 똑같이 생긴 빈 의자를 5번 배열하는 경우 한 가지입니다. 이거 의외로 쌤 5패가 아니에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양끝과 사이사이에 학생을 몇 명 끼워 넣으면 되는 거야. 2번 끼워 넣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6P, 2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의외로 좀 애들 잘 못 풉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 요거는 재미가 없구나. 뭐 이것도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비의자 문제 한번 해봤고요. 자, 조합. 조합도 간단하게 좀 해볼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순요 조합 해야 되니까, 그지? 노가다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순요 조합은 뭐죠? 조합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n개 대상은, 그렇지? 서로 다른 n개의 대상 중에서 R번 뭐 하는 거야? 셀렉션 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지. 줄여서 이렇게 할게요. 셀렉션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픽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조합은 뭐에 구분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순열과 공통점은 서로 다른 대상이고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시행을 하느냐? 얘는 어떤 시행을 해요? 순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리나 위치를 구분 따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배열은 아니죠. 배열은 순열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니까 뭐 쉽게 예시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뱀픽을 하는 게 언제예요? 뱀픽을 할 때. 야스오 그라가스를 픽을 하든 그라가스 야스오를 하든 어떻게 되는 거야? 조합을 갖잖아, 그치? 왜요? 야스오가 어때서? 죄송해요. 저도 몰라요. 어? 전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순서 구분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잘 봐. 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볼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시로 그냥 빠르게 설명합시다.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구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되는가? 그 네 개 중에 세 번 이제 순서를 구분해서 배열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치? 순서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같은 것으로 고려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친구는 조합을 계산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즉 조합 밑에 옆에 공식이 있죠. 조합 공식. 요거. 우리 언제 나눈다고 했어요? 경우의 수에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어차피 하는 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 그지? 우리 언제 더한다고 했어? 경우의 수끼리. 음. 경우의 수에 내가 이게 사실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경우의 수는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곱하고 언제 나눈다고 했어. 언제 더해? 두 사건이 또는 관계일 때. 그렇지? 또는 같은 관계 아니야? 또는 관계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케이스 분류의 아이디어를 쓰면 두 경우의 수를 더한다고 했죠. 언제 뺀다고 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나, 그치?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나 여사건 풀 때 주로 빼죠. 결국엔 집합의 아이디어를 쓸 때는 더하고 빼지. 그치? 집합의 아이디어를 쓸 때 더하고 빼고 언제 곱한다고 했어? 동시 사건이와 연속 사건은 곱한다고 했지. 그 언제 나눈다고 했어? 잠시만요. 일단 들어와. 언제 나눈다고 했어? 경우의 수끼리.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것으로 고려될 때는 그 경우의 수만큼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잘 봐. 원래 순서를 구분하는 수녀라고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R번 배열하는 것만큼 같은 것으로 고려되잖아. 여기 앞에서도 보시면 여기 보여?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고려했다고 치고 이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 ABC를 배열하는 이 6가지 경우가 같은 것으로 고려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경우의 수만큼을 나누어 주면 되는 거야. 중복이라는 거를 너무 있잖아.
잘 써야 돼요. 이게 중복이라는 말을 되게 써버리게 헷갈리기 시작해. 접쳐지는 것도 중복이라고 하고, 중복 조합할 때도 중복이라고 하고, 나눌 때도 중복이라고 해버리죠. 이게 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중복이라는 맥락이 조금씩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음, 의외로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의외로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 친구고요. 조합에 대해서 공식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시간이 되면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뭐, 왜? 딱 칼같이 맞추지 않았어? 칼 타이밍. 여기도 10분이잖아. 수업 시작 영어는.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요. 잘 가요.